사실 진짜 이런 영화 보고 싶었거든요. 흑인 병사가 있어 평양에 이런 것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모든 것을 기획하고 다 했던 사람은 암흑이하고 고명이잖아요. 진짜 이 달의 뒷면에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영화는 다 끝나고 나면 대체 무엇이 배드 뉴스고 굿 뉴스인지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한 줄 평을 보자마자 네. 바로 리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 영화? 네. 그 한 줄 평 보자마자 저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오늘 네. 리뷰 시간을. 오늘 리뷰 시간이요? 네. 영화도 보셨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한 줄 평이라는 걸 이제 다양한 각도로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마 그런 평을 쓰게 됐을 때 제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투영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가장 놀랐던 건 이런 한국 영화도 드디어 가능해졌구나라는 굉장한 쾌감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네. 가장 크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한국의 훌륭한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한국 그 영화들의 상당수가 뜨겁게 훌륭한 영화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좀 차갑게 훌륭한 스타일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흔치 않은 차가운 영화. 네. 그 다음에 한국의 영화들이 이제 개인의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역사라든지 정치적인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과 교직하는 거를 능숙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소재, 역사적인 소재, 심지어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 다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소재,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거의 안 먹히기도 하고 잘 만들지 상대적으로 못하기도 하는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로 이렇게 순도 높고 지적으로 또 센스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영화를 보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릴 건 애덤 맥케이 영화일 거예요. 돈 룩업? 돈 룩업 같은 작품, 바이스 같은 바이스. 작품, 또 뭐 이런 영화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평가받았던 빅쇼트 같은 작품이죠. 다 이게 다 차가운데 훌륭한 영화. 차가우면서 개그 감각이 뛰어난 블랙 코미디에다가 정치 현실을 다루는 뭐 이런 영화들이죠. 근데 애덤 맥케이 같은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도 저런 영화 있었으면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런 영화가 나온 거고요. 애덤 맥케이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이 영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을 평양의 공항인 것처럼 속여서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굉장히 재미있는 시퀀스가 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있어요. 달 착륙을 마치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 듯 연기했었던 그런 영화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이 너무 잘 구사하는 스타일의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떤 일이 휘몰아치면서 완전히 그 구역을 휩쓸고 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눈치채는 순간 폭풍처럼 그 사건이 전개되는. 예를 들면 괴물 같은 것을 보면 괴물이 고수부지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한강돈치에서. 근데 괴물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혼자 헤드폰 끼고 있으니까 몰랐겠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괴물이 그녀를 낚아채면서 본격적으로 그 사건을 묘사하는 시각적으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기내에서 안경 끼고 이어플러그를 꽂고 자는 남자 있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중간에 깨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난장판이 된 기내의 상황을 묘사를 시작하죠.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연출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톤 앤 매너를 지키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재능과 재치와 이런 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진짜 이런 영화 보고 싶었거든요. 전 처음에 비행기를 소재로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뜨겁게 감동적인 뭐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다음에 또 감동적으로 울고 이런 거 나올까 살짝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블랙 코미디를 지향하는 영화가 후반부에서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영화가 그때까지 지켜온 그런 수위와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완결적이면서도 아주 훌륭한 라스트를 갖고 있는 그런 장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이미 공개된 지 꽤 됐기 때문에 결말까지 저희가 깊숙이 다루잖아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사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 있었던 실화잖아요. 네, 이제는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1970년대에 있었던 요도 사건이에요. 70년대에는 이제 극좌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었던 시대니까 그중에서도 일본 적군파의 테러리스트들이 한 그룹이 일본 민항기를 납치해서 평양으로 이제 가서 왜냐하면 평양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들의 혁명 기지로 이 북한을 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철이 없는 계획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 묘사되는 상당 부분과 이야기의 흐름과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하고 일치해요.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이제 내일의 조라는 만화가 나오잖아요. 지금의 대략 한 40대 50대들은 아마 이 만화를 기억할 텐데 한국에서는 도전자 허리케인이라는 만화로 나왔거든요. 요즘도 그 짤은 다 알더라고요. 그렇죠. 극 중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내일의 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게 진짜군요. 네, 이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을 내일의 조와 일치시켜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리더도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극 중에 보면 이제 서울의 김포공항 자체를 북한의 평양의 공항으로 바꿔서 속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필이면 민항기를 납치한 납치범들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다 보니까 노스웨스트 항공. 네, 노스웨스트 항공도 있고 저쪽에 보면 흑인 병사가 있고 그런데 무슨 흑인 병사가 있어 평양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실제 있은 사건이에요. 네. 실제로 테러리스트들이 흑인을 보고 나서 아니 평양에 흑인이 있어 이러면서 논전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흑인이 설마 햄버거 먹고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영화의 흐름들의 상당수 실제로 도쿄에서 후쿠오카에서 뭐 서울 김포공항으로 오게 되고 마지막에 평양까지 가고요. 이런 식으로 영화의 스토리의 흐름이 상당수가 놀랍게도 실제 사건하고 일치한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홍경 씨나 뭐 성경구 씨가 맡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실화에 바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전 많은 부분들이 변주돼서 그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화고였군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실화일 정도로 적지 않은 부분이 실화고요. 예를 들어서 그 테러리스트 중에서 이제 또 그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기도 했는데 그 2인자에 해당하는 여성 캐릭터 있죠. 소리 계속 지르는. 네, 근데 여성 테러리스트는 없었어요. 그것은 전부 다 남자였었거든요. 약간 변주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놀랍게도 실화의 상당 부분이 고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도 너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놀랍죠. 한국 배우들에 대한 감탄을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참 좋은 배우들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이 영화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일본 배우들을 한국 영화에 끌어들여서 이렇게까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용한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 영화에서 일본 배우들이 나올 경우에 실제 일본 배우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일본말을 하는 한국 배우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의 방식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일본에서 배우들 캐스팅할 때도 상대적으로 좀 한국 배우에 비해서 역량이 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 그 테러리스트들 그룹이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배우들도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전 러닝타임이 짧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정말 메인 파트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그 기장도 연기를 잘하고 차관도 연기를 잘하고 뭐 영화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본 영화의 배우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양식화된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된 혹은 장르적인 연기를 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했던 게 일본 영화를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되게 한국 영화의 배우분들의 연기 스타일과 되게 다르다라는 것도 저도 느꼈었는데 어떻게 그 둘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그 항공기 안에서의 사건을 할 때는 그들 따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본 측에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같이 회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운수부 차관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이물감 없이 잘 어울린다는 측면에서 연기 조율도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경구 씨의 연기는 사실은 저도 이제 배우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데 너무 연기하기 어려운 연기. 사실상 이게 편지하는 캐릭터거든요. 영화의 모든 장면에 사실상 다 거의 나오다시피 할 정도인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근데 이 캐릭터는 어때야 되냐면 제가 느끼기에 모든 장면에 나오지만 모든 장면에서 사실상 안 보이듯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배경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물이거든요. 이거 더군다나 이름이 아무개잖아요. 익명성이라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이고 어떻게 보면 텍스트의 핵심으로서 기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 텍스트에서 텍스트 바깥의 인물 논평자 같은 인물이기도 해요. 그럼 이런 인물 연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배우들은 다 여기서 장르적으로 붕 뜬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쾌감을 주잖아요. 근데 이 인물 혼자서 가라앉혀서 연기를 해야 되고 스며들어서 연기를 해야 되고 그림자같이 돼야 되고 안 보여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텍스트랑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부분적으로 논평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설경구 씨의 연기는 꽃대롱이나 아니면 나뭇가지나 이런데 내려앉을까 말까 하면서 나풀나풀 이렇게 다니는 나비 같은 연기예요. 오, 제가 볼 때는. 확 공감되네요. 네, 앉을까 말까 이러면서 사실상 온 데를 다 휘젓고 다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연기를 벌써 일단 외모에서부터 제대로 보여주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경 씨 연기도 놀라운 부분이 있죠. 사실은 홍경 씨의 연기를 제가 보고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댓글 부대를 보면서 댓글 부대 보면
홍경 씨가 연기를 굉장히 액센트 있게 또박또박 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영화 전체에서도 사실은 약간이라도 사실적인 연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홍경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장르적으로 떠 있는 연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되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홍경 씨도 무슨 서부극에 등장하는 총잡이 흉내도 내고 이런 식의 연기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관객들이 마음을 실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사실상. 아무개라는 사람도 극 중에서는 텅 비어 있는 사람처럼 묘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명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유일하게 플래시백을 갖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저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뭔가 진심이 그래도 얼핏 보였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이제 상상하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 플래시백으로 상상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뜻은 인물의 내면을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더 이입하도록. 그렇죠. 다른 인물들은 약간 장르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인데 이 인물도 장르적이긴 하나 그런 플래시백을 가지면서 상상을 계속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인물이 어떤 심리인지를 시각적으로 관객에게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더군다나 다른 어떤 연기 너무 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홍경 씨가 차세대 주목받는 어떤 그런 배우로서 제대로 정말 보여준 게 아닌가.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영어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뭐 영어, 일본어.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어학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잖아요, 연기를. 그런 면에서도 인물하고도 너무 닮아 있기도 하고 그 배우에 대해서 뭐 75번째 감탄하는 거지만 유승범 배우님. 유승범 씨 정말 저런 게 진정한 재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어요. 관료주의에 있는 뭐 리더 양아치 연기를 잘하는데 근데 그 양아치가 매번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동네 양아치가 나온 듯한 느낌. 네. 여기서는 이제 양아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뒤틀린 그런 권력자죠. 중앙정보부장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부당거래에서 소위 말하는 그 양아치스러운 검사를 연기했을 때랑 이 영화에서 그런 소위 양아치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중앙정보부장을 연기했을 때랑 완전 달랐던 느낌이 것 완전히 다르죠. 이 영화에서는 훨씬 더 너스레가 많은 건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유승범 씨를 얼마나 연기적으로 믿고 있고 기대하는지가 보여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분도 넘게 롱테이크 있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하려고 하다가 수에서 밀리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를 사로잡아야 되니까 갑자기 혼자 일어나서 휘젓고 다니면서 연설하는 그 굉장히 장면 보면 일단 1분도 넘는 이동 롱테이크잖아요. 카메라 위치는 로우 앵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그 인물을 받쳐준다든지 중간에 갑자기 너스레도 떴다가 웃기기도 했다가 책장을 이제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뭐 소리도 질렀다가 이러면서 하는데 그 장면은 사실상 그냥 가만히 하나 제대로 깔아준 거예요. 제대로 놀 줄 아는 그런 사람한테. 이런 측면에서 만든 사람들도 얼마나 유승범 씨 연기를 기대하면서 그한테 모든 걸 맡기고 보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정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오랜 단련으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순수한 재능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모든 연기를 세계 최고로 다 잘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범 씨의 이런 연기를 보면 이 연기를 전 세계에서 유승범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전 세계에서. 적어도 이 영화의 이 연기를 따지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처음에 제가 무리를 걷는다 그러면 형이 물을 깡깡 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그 깡깡 소리 들을 때부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깡깡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네, 꽝꽝이 아니고 이제 약간 사투리, 약간 충청도 베이스를 갖고 있는 어투를 사용하는 인물이니까 중간에 보면 걸기대회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기하는 것을 보고 신나가지고 혼자서 그걸 따라하면서 혼자서 약간 전통춤 추듯이 추는 장면이 있는데 야 그런 것들도 보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훌륭한 배우들이 너무 많아서 연기적만으로도 지금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의 연기도 너무 훌륭했지만 네. 이 영화의 또 훌륭한 점들. 가장 훌륭한 걸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 영화의 가장 높은 성취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블랙 코미디적이면서 이제 특히 이제 재치가 만발하는 스타일 영화들이 약간 구조가 약해서 한 초반 중반까지 너무 재밌다가 후반에 가면 사실은 이제 개그에도 지치거든요. 재치에도 지치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가 되면 굉장히 산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요. 가장 큰 이유가 구조가 워낙 탄탄해서 그래요. 구조를 굉장히 잘 잡아서 이 구조라는 것은 플롯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각적인 구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플롯의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영화의 구조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항 대립적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지금 여기 지금 제작진이 너무 멋지게 보여준 것처럼 달의 앞면과 뒷면, 굿뉴스와 배드뉴스, 거짓과 진실 혹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인물도 홍경 씨가 연기하고 있는 그 고명이라는 캐릭터와 아무개의 관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제킹과 더블 하이제킹이라는 어떤 전술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영화에 보면 이제 기장이 이제 치질을 앓고 있는데 1만 시간을 마침내 취향에 성공하잖아요. 후반부에 굉장히 재밌게 보여주는데 영광과 치질까지도 이항 대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광과 치질조차도 둘 다 1만 시간이 나은 산물이에요. 영화에서 개그 포인트부터 전체적인 어떤 구조까지 모든 것이 사실상 철저한 이항 대립으로 되어 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향이 단순히 대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요. 영화의 핵심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달의 앞면하고 뒷면이 전부 다 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철두철미하게 관찰을 시켜서 영화가 너무너무 단단해요, 사실은. 엄청나게 치밀한 설계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까지 구조가 최근에 훌륭한 한국 영화 본 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막 사람을 재밌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개그나 뭐 이런 그 유머의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승부하는 영화들은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한계효용 최강의 법칙이라고 그럴까? 덜 재밌을 수가 있는데 보고 나서 단순한 유머러스한 재미뿐만 아니라 굉장히 묵직한 영화가 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영화 전체를 굉장히 고증을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의 주호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그냥 개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실화잖아요. 극 중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전개는 거의 다 실화에서 그대로 고증을 했어요. 시각적으로도 그래요. 유머가 많은 그런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미술을 조금 더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미술적으로도 훌륭하잖아요. 실제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미술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나 이런 것들이 땅에 제대로 발을 붙이고 있는 영화적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재치를 부려도 그게 허망하지가 않아요. 관객에게 주는 기본적인 신뢰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재치 잔치로만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하나의 작은 요소들, 디테일들을 즐기게 만드는 거대한 어떤 구조와 전체적인 어떤 보는 시각과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는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그 진실과 거짓, 달 얘기하니까 첫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네네. 첫 장면부터 되게 눈을 캐치하잖아요. 첫 장면도 진짜 잘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첫 장면에 사실상 이 영화의 모든 것이 다 선행적으로 담겨서 제시된다, 축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독도 엄청 신경 써서 만든 장면처럼 보이고요. 보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비추고 있는 장면이 영화에서 시작인데 그러면서 이제 트루먼 쉐이디라는 사람의 유명한 명언을 대신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나레이션을 통해서. 때로는 진실이라는 것이 달의 뒷면에 있다. 그렇다고 앞면은 거짓인 것은 그렇다고 아니다. 앞면은 거짓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말이 굉장히 좀 귀를 솔깃하게 하는 있어 재치 있는 보였어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제가 볼 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때로 진실은 달의 뒷면에 있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해서 핵심은 두 번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영화는 너무 많아. 근데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통찰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주제적인 측면에서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주는 어떤 솔깃함이 있고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이런 걸 단순히 그냥 글로만 말로만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시각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데 처음에 달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말이 나오면 점점 하강을 하면 달에 해당하는 인공 조명인 실내 조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마침내 홍경 씨가 등장하면서 첫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쇼트예요. 홍경 씨가 설경구 씨가 말하는 얘기를 듣고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트루먼 쉐이디의 이야기를. 근데 듣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홍경의 앞모습과 이야기를 하는데 열중하는 설경구의 모습이 카메라가 뒤로 서서히 빠지면 보이게 되는데 투샷으로. 근데 거기서 카메라가 더 빠지면 사실은 두 사람이 실제로 모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유리창에 반사된 반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더 빠지게 되면 이번엔 정반대로 뒷모습을 보였던 유리창 속에 설경구 씨가 앞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홍경은 뒷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이게 전부 하나의 쇼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로 안 찍었을 수 있죠. 근데 어찌됐건 관객이 체험하기에는 하나의 쇼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쇼트에서 담겨 있는 건 사실상 달의 뒷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달의 앞면을 보여주는 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두 인물에 대해서 달의 반영으로 유리창을 보여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걸 다시 두 사람이 직접 보여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줬으니까. 더군다나 이 긴 쇼트에서 어떻게 찍었냐면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것을 한 사람을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두 사람을 같이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영화의 한 3분의 2 지점에 가게 되면 다시 나오잖아요. 많은 영화가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찍었냐면 두 사람을 각각 독립된 쇼트로 찍었어요. 서로 구별되는 개별적인 단독샷으로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둘을 같이 묶어준단 말이에요. 인용했던 인용구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다고 앞면은 거짓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뒷면과 앞면의 관계이고 그 모두가 달이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일 텐데 다시 말하면 두 인물이 서로 완전히 사실은 별로 관계도 없는 인물처럼 보이고 서로가 뭐 헛소리니 개소리니 서로 욕하고 있는 그런 사이처럼 보이지만 그 두 인물이 마침내 하나의 쇼트 속에서 같이 포함돼서 투샷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왜 재밌냐면 그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공립된 사건처럼 보이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70년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북한에서 한국의 민항기를 납치한 사건.
또 하나는 한 달 뒤에 일본에서 적군파 이 수장을 체포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사건은 사실은 국적도 다르고 사실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홍경이 내레이션을 말을 하면 옆에서 설경구 씨가 끼어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관성이라는 게 나중에 맺어지면 다 있기도 하고 연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필요하다고. 하나는 바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창의력,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려는 어떤 의지 두 가지만 있으면 연관성이 지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는 감독의 창의력과 의지가 결합된 쇼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실상 서로 무관한 아무개와 고명이라는 사람을 사실상 연관 지어준 거죠. 카메라가. 영화 연출의 형식으로.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또 한번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홍경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 같은 달의 앞면과 뒷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둘을 같은 사람으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의 맥락에서 본다면. 둘 사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연관성을 지어주는 창의력, 그 다음 그러려는 의지, 믿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영화에서 감독이 갖고 있는 첫 장면에서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 영화의 흥미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아니 무슨 개소리예요 라고 이제 홍경 씨가 얘기를 하니까 설경구 씨가 화를 내면서 그럼 내가 개란 말이냐 라고 말을 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주인공인 아무개의 유일한 컴플렉스는 내가 중앙정보부장의 개 노릇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괴심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공항에서 혼자 배회하는 개 한 마리를 보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개가 등장했던 그렇죠. 거군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실상 권력의 개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괴심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웬 개소리요라고 하니까 발끈하면서 그럼 내가 개란 말이냐라고 말하는데 그의 마음속의 컴플렉스까지 이 대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상황 속에.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발끈했던 순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인용구부터 시작해서 둘이 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을 투샷에 잡느냐 원샷으로 개별적으로 잡느냐라는 방식까지 혹은 달의 뒷면과 앞면을 전부 다 보여주는 어떤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형식이 다 그래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등장하는 인물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오로지 허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렇다면 진실은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그 멘트조차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 영화에서는. 그렇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메타 영화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실화를 토대로 해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요. 그럼 이 영화가 실화예요, 허구예요? 실화에 토대했지만 허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 다시 말하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고 해서 여기 진실이 없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허구의 세계를 통해서 영화는 세계랑 관련을 맺으면서 진실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실은 하고 물어보는 것을 아예 띄우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화두는 사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화두이기도 하고 인물에 대한 화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서 영화에 대한 화두이기도 해요. 이 모든 측면에서 이 굉장히 길게 힘들여서 찍은 첫 장면은 사실상 영화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이양 대립으로 네. 달의 앞면과 뒷면 하면서 네.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무개와 서구명도 이렇게 대립이 되잖아요. 아무개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일단 이 인물은 아무개고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극 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개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무개라는 것은 익명의 존재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영화를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주재해서 계획 다 짜고 모든 것이 다 그 사람 손바닥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이 사람은 권력의 개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물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익명의 존재에서 자기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인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근데 이 아무개한테 사실은 극 중에서 이름이 중반에까지 나와요. 그 인물이 뭐냐면 트루먼 쉐이디예요. 제가 볼 때. 알고 봤더니 트루먼 쉐이디라는 인용을 멋지게 했는데 트루먼 쉐이디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용구도 만들어서 한 거짓말 인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트루먼 쉐이디 인용구를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했던 아무개는 곧 트루먼 쉐이디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름이 트루먼 쉐이디인데 트루먼이라는 건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쉐이디란 건 그늘이 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그늘 같은 사람이고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루먼 쉐이디란 이름이 곧 사실상 극 중에서 연기하는 바로 아무개 그 자체인 거죠. 이름의 네이밍 자체도. 사실상 이 인물은 트루먼 쉐이디에 해당하고 트루먼 쉐이디의 말을 빌어서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이제 최고명이라는 이름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의 인물에 대해서 변성현 감독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고, 이런 인물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킹메이커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모든 일을 주재하다시피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인데 킹메이커가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 아무개는 사실은 굉장히 변성현 감독이 공들여서 자주 만들어 온 스타일의 인물, 흥미로운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이제 홍경 씨가 연기하는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고명이라는 캐릭터인데 이것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이름이 고명이에요. 고명이면 일부러 한자도 나오고 또 그걸 새기기도 하잖아요. 높을 꽃자. 높을 꽃자 이름 명자리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다리가 날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대통령 시기 하나 받은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갖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겠었죠. 아버지는 좀 좌절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나는 제대로 한번 출세해보고 싶다. 이름을 날리고 싶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고명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아버지가 지었겠죠? 예. 아버지가 지은 이유는 아버지 스스로는 사실상 암흑이에요. 아버지는 익명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아들만큼은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고명한테 들어가 있죠.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이 모든 상황에서 투입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죠. 계속 상상하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면서 출세지향적인 인물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명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고명이 사실 우리말에서 다른 말로 쓰잖아요. 고명이라는 게 음식 같은 거 덮밥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고명을 하면 얹다. 예. 그렇죠. 고명을 얹잖아요. 모양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걸 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고명은 재료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죠. 네, 뭐 약간 좀 스키다시 뭐라 그래야 돼? 네. 그러니까 주재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얻는 보조 재료 이런 거죠. 기껏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화에서 보면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두 사람이 다 하잖아요. 암흑개가 판을 깔면 고명이 그 일을 다 실제적으로 자기의 기지와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내서 처리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사람은 주재료야. 근데 불구하고 이름이 고명이네? 왜냐하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고요.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공식 기록상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은 끼케야 주변자이고 관제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극중에서 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수없이 독착하고 이륙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관제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관제사를 의식하나요? 파일럿을 의식한다든가 승무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만 관제사는 안 보이는 저 뒤에 존재인 거잖아요. 가려진 존재죠. 관제사라는 직업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고명이라는 이름, 그 사람의 역할 같은 것이 사실상 극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고명이라는 인물이 가장 큰 뛰어난 능력이 뭐냐? 임기응변 능력인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극중에서 거짓말 선수예요. 그래서 극중에서 이제 양치기라고 부르죠. 일본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하기 싫었어 이 일을. 근데 끌려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하면 내가 출세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영웅이 될 것 같아요. 막 카퍼레이드하고 이런 거 막 상상하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냈던 아이디어는 대담하게도 평양으로 가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더블 하이제킹을 통해서 이제 김포공항에 착륙시키는데 저들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사람들 동원해서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마치 북한에 도착한 것처럼 평양에 도착한 것처럼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고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공항을 북한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대담무쌍한 계획을 갑자기 이 중정부장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적을 속여서 남한을 북한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는 과정에서 흑인 봤죠. 노스웨스트기 봤죠. 뭐 대공포를 막 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걸 다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잖아요. 사실은 축포 쏘는 거고요. 저 흑인인 사람은 소련에서 온 사람이고 민항기는 작전기이고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거짓말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거짓말할 때까지만 해도 핑계가 있었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는 핑계가 있었죠. 자기는. 근데 이 사람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거짓말을 하는 개인의 실존적인 붕괴를 겪는 거짓말의 순간이 영화에 있어요. 그 민항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어둡게 찍었어요. 일부러. 기대가 굉장히 어둡고요. 적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테러리스트들 중에서 심지어는 그들이 서로 목적을 위해서 칼로 1인자와 2인자끼리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 장면까지 봐서 정말 무서운 놈들이라는 걸 보게 되죠. 폭탄도 봤는데. 그렇죠. 다 봤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물어보는데 그 순간 영화가 플래시백으로 너무 친절하게 보여줘요. 이 사람이 그 순간 뭘 상상하냐면 중정부장과 자기가 손을 잡고 그 사람이 자기 손을 치켜 올리면서 영웅이 되는 어떤 외부 행사 장면을 상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편을 들어야 할 중앙정보부장이 바로 그런 걸 원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본 것하고 달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부지 애들에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자폭할 애들이 아니다라고 그 마음에 딱 맞는 말을 대신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은 국가를 위한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한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 순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자기 영혼을 판 파우스처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해서 한다면. 건들 수 없는 강을 넘었군요. 그렇죠. 그 순간 인물은 자기의 어떤 윤리적으로 붕괴되는 순간이에요. 사실상.
근데 영화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를 위한 거짓말 하자마자 아무개가 그걸 받아서 서로 관련 없던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걸기대회를 열죠. 반공의 감정들 같은 것이 막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이제 딱 그 대통령이 영부인을 통해서 혹은 영부인의 뜻으로 영화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인물들의 붕괴가 있고 이런 두 인물이 연달아서 가장 그 어두운 가장 바닥 상태에서 거짓말로 어떤 일들을 하는 순간 나온 게 바로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 순간 다시 플레이가 되는 게. 아, 그 순간이었네요.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왔던 지점의 순간과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 거짓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사실 영화에서 다 거짓말하고요. 테러리스트조차도 거짓말하고 영화는 사실상 블랙 코미디가 그런 화법을 갖고 있지만 뭐 모두까기 인형이잖아요. 전방위적으로 모두를 다 일본의 수뇌부들, 한국의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로 중학교 사회과부도 찢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이중 주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실화예요. 아, 이중 주차도. 네, 그것도 실화예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양쪽의 이 정치인들, 관료들이 무능한지를 사실 보여주고 테러리스트들도 자기들이 계급 사회에 대한 그 어떤 날선 비판, 자본주의는 인간을 가치로 보지 않고 가격으로 본다고 비난하는데 마지막이 되면 자기들도 인간을 가격으로 따져가지고 차관 하나 받고 나머지 사람들 내보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계급 사회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화에서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하죠. 그런데 모두 다 깠네요. 예. 그렇죠. 두 주인공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영화가 흥미롭게 이런 진실과 거짓의 양면을 어떻게 보면 이 고명이라는 인물도 달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럼 이 사람은 철미하게 이기적인 인물이냐? 아니에요. 또 뒤에 가서 막 달려가는 순간에는 이 사람한테 진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땐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이 사람은 진실한 인물이냐? 무슨 소리예요? 이기적인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다 고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쁜 면을 계속 봐왔다고 해서 마지막 달려가는 순간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 라고 트루먼 셰이디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그런 시선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기도 하죠. 영화 속에 트루먼 셰이디의 말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나와서 그렇지 이전에 인용된 말이 2번이나 더 있었어요. 사실은 영화 속에 인용구는 3번 나와요. 인용구를 애초에 시작한 사람은 누구냐? 고명이 먼저 시작했어요. 고명은 일단 저 사람을 딱 봤는데 자기를 픽업하러 왔는데 보니까 신발 먼저 보잖아요. 봤는데 너무 낡은 운동화 신고 있고 쓴 모자부터 시작해서 너무 너절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완전히 낮춰보죠. 그러면서 상대를 깔보면서 자기는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치는데 그 문구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꽤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아무개가 봤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 유명한 사람들 명언이라고 말하는 개소리들이나 챙기는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말하죠. 이 고명이 뭐라고 반발하냐면 아니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말이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과정의 스토리거든요. 고명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용구를 던진 건 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 놈이 이런 놈이구나 알고 있죠. 그 상황에서 나중에 또 다른 상황이 됐을 때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무개가 인용구를 해요. 고명도 공부 많이 하니까 아, 윈스턴 처칠하고 이번엔 저쪽에서 맞추죠. 이게 서로 장군 멍군 하나씩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3번째로 트루먼 셰이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니까 이 고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핑퐁 같은 그런 대화, 이전 대화를 생각하면 트루먼 셰이디의 말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너 이 말 아냐고 하니까 당연히 알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루먼 셰이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연히 알죠라고 말하냐면 자기 어떤 허위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전에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인용이니까 트루먼 셰이디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만든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천재인 이 양치기 소녀는 인용구에서조차 거짓말을 한 거죠. 몰랐는데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실들이 깨닫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트루먼 셰이디는 아무개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개는 익명이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 다음에 윈스턴 처칠 다음에 나올 정도로 트루먼 셰이디가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운동화 이상하게 끌고 다니는 그냥 아무개의 말이었고 익명의 누군가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최초 했었던 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말이라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에 허상이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미국의 일본의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기획하고 다 했던 사람은 아무개하고 고명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짜 달의 뒷면에 진실이 있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까지 끌어들여서 사실은 인용구에 관한 부분들도 흥미롭게 풀리죠.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 영화가 5장 구성이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이제 굿뉴스, 뱃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장별 구성도 재밌어요. 모두 5개 챕터인데 네 번째 4장이 배드뉴스고 5번째가 이제 굿뉴스잖아요. 1, 2챕터는 어떻게 됐었냐면 첫 번째가 하이제킹이었고요. 두 번째가 더블 하이제킹이에요. 다시 말하면 1, 2챕터와 4, 5챕터도 이항 대립으로 짜여져 있죠. 근데 하나가 남잖아요. 홀수니까. 3장 모래의 성. 네. 3장이 모래성이에요. 모래성은 쌍을 이루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이항 대립으로 곤란한 끝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한바탕에 소동이 되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헛소동이 돼요. 없었던 일이 돼요. 모래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수많은 이항 대립의 구조로 굴러가다가 귀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래성에 관한 이야기라서 이 영화가 흥미롭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한 거잖아요. 재밌는 것은 처음에 영화의 오프닝에서 고명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최근에 2가지 뉴스가 있었다.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은 한국의 비행기가 북한에 억류되어서 가서 사람들 고문당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3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적군파 수장이 체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두 가지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국적도 다르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결시키면 암흑개가 들어와서 이제 창의성과 믿으려는 의지가 결합이 되면 연관성이 얼마든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굿뉴스 제목이 딱 뜨죠. 그러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이 영화의 메인 스토리예요. 하이제킹하는 이야기죠. 그 세 번째 이야기라고 뉴스라고까지 이제 극 중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앞에 두 뉴스는 뒤에 두 뉴스와 달리 굿뉴스, 배드뉴스의 구별이 없어요. 그냥 두 이야기라고만 말해요. 근데 사실 이 두 이야기는 굿뉴스, 배드뉴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군파가 잡힌 건 굿뉴스. 적군가가 잡힌 건 굿뉴스잖아요. 사회에 혼란을 주고 테러를 일으키는 놈들이 수장이 잡혔으니까. 억류되어가지고 그런 고초를 당하고 전기 고문까지 당했다는 건 배드뉴스잖아요. 근데 그걸 굿뉴스나 배드뉴스로 규정하는 얘기가 영화에 전혀 없어요. 그냥 별개의 두 사건. 근데 세 번째 뉴스가 나오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인용구가 나오게 되면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가면 후일담으로써 아무개가 2가지 뉴스를 들려주면서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는데 뭐 먼저 들을래? 이렇게 얘기하죠. 배드뉴스. 그렇죠. 배드뉴스 얘기를 들려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평양으로 간 사람들이 사실은 테러리스트는 결국 평양에 남게 됐고 그때 대신 그 용감하게 갔던 그 차관이라든지 또 혹은 같이 억류되었던 기장이나 부기장은 풀려나서 일본으로 돌려가서 이제 굉장히 영웅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듣고 있던 고명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잘 됐는데 왜 이게 배드뉴스예요? 라고 하니까 그놈들이 썼던 총하고 칼들이 다 가짜였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굿뉴스가 뭐가 굿뉴스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접촉을 시작했단다.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굿뉴스예요? 라고 하니까 소련과 미국이 접촉을 하게 되면 남과 북도 잘 지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혹시 통일이 될 수 있지 않겠니? 이 사람은 북한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한 단계의 결정적인 더블 하이제킹이 성공한 다음에 신나가지고 혼자 복도를 이 아무개가 빠져나갈 때 휘바람 불거든요. 그게 인터내셔널 가예요.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혹은 그 혁명의 역사에서 사회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민중가요가 사실은 인터내셔널 가거든요. 파리 코뮌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가를 이 사람이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진심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노출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통일을 바라겠죠. 지금은 남한을 위해서 소위 빨갱이들을 때려잡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마음이 노출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굿뉴스겠죠. 근데 이게 고명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태까지 정부를 대리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없었던 일이 되고 심지어는 몇 시간 전에 했었던 자기의 인터뷰도 없었던 일이 되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경 입장에서는 출세도 없고 진급도 없잖아요. 사실은 굿뉴스가 아니다. 근데 왜 당신은 굿뉴스라고 말을 하냐고 항의를 하죠. 이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대사이면서 저는 사실은 그 대화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이고 엔딩이기도 한데 킹덤 오브 헤븐 마지막 장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살라딘이 떠나면서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냐고 했을 때 Nothing and everything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맥락 더군다나 말한 사람이 떠나고 그 말의 의미를 곱씹잖아요. 남겨진 사람이.
그런 맥락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화는 다 끝나고 나면 대체 무엇이 배드뉴스고 굿뉴스인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다 공존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도 분명히 뜻대로 다 잘 됐는데 왜 배드뉴스라고 그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놈들을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놈들이 가짜총으로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우리가 속았네? 그러니까 배드뉴스야. 그러니까 배드뉴스의 판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리로 원래대로 가게 되었다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속았잖아 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내가 한 일이 허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거겠죠. 이게 기준으로 그 뉴스를 굿뉴스로 안 보고 배드뉴스로 보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통일에 가는 어떤 지름길이 되었다. 혹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막 냉전의 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탕태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굿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내 진급기회가 다 날아가게 됐네? 내가 한 일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드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드뉴스냐 굿뉴스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윤리의 문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죠. 이런 측면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이 영화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관객들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이 두 인물은 달의 앞뒷면 같은 관계이고 사실상 같은 인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홍경의 나이 든 모습이 암흑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이 같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영화에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라스트 씬이 있게 되는 건데 두 사람 위치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암흑개가 드디어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게 돼요. 고명이 되죠. 고명이 돼요. 근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일 중에 고명이라고 하면 호명은 홍경 씨가 연기했던 그 고명이잖아요. 근데 얘는 서고명인데 이 사람은 최씨니까 최고명이 됐어요. 최고명은 하필이면 왜 최씨냐? 당연히 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이름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암흑개라는 익명의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가 최고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설경구가 홍경이 된 거죠. 배우로 얘기한다면.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저 사람은 이름을 높이 날리고 싶어 했던 고명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선물을 뭘 받았느냐? 자기가 허망하게도 그 많은 일을 목숨 걸고 했는데 결국 받은 건 대통령 시계 하나란 말이에요. 봉황이 그려져 있는. 아버지가 받았던 네, 그 시계. 바로 그렇죠. 아버지 시계는 깨졌죠. 그 상황에서 대통령 시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허망해서 허탈해서 웃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 아버지는 바로 암흑개예요. 익명의 존재예요.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서 참여해서 그런 엄청 이렇게 공훈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무슨 훈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시계 하나 받은 게 전부고 다리를 잃는 그런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인공도 두 번이나 넘어지잖아요. 홍경이 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K를 지운 자리예요. K가 써였던 이유는 아마 코리아 아니면 김포였겠죠. 근데 그걸 지운 자리란 말이에요. 왜냐면 평양처럼 하려고 하니까 바닥에 있는 K를 지웠을 텐데 K를 지웠다는 뜻은 이 사람이 그토록 헌신하는 것처럼 어떤 국가적인 가치가 사실상 허상으로 드러났거나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왜곡됐거나 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두 번이나 자빠지는 거예요. 와. 그런 정치적인 맥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사실은 아빠 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시계를 받는 순간 아니 똑같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상처까지 입었는데 받은 것은 결국 아빠도 대통령 시계, 아들도 대통령 시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고명은 암흑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트루먼 쉐이디 이름 하나도 없고 그냥 암흑개 같은 놈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말을 전달받는 순간 사실상 이 모든 것은 고명이 암흑개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암흑개가 고명이 되는 과정하고 서로 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명은 암흑개가 되고 암흑개는 고명이 되면서 끝나는 건데 이 둘은 사실상 마쿠의 존재이고 같은 존재이고 영화에서 유일하게 내레이션을 통해서 관객에게 클로즈업으로 직접 정면으로 말하는 딱 두 배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두 인물은 동전의 앞뒷면 혹은 달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의 위치가 역전되는 것조차도 이양대립이네요. 그렇죠. 이러면 사실은 계속 맞물려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게 되고 얘가 이게 되면서 끝났다는 아닌 거예요. 그런 둘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건데 영화는 그런 것들 극중의 말을 빌면 약간의 창의력이라고 하지만 약간은 아니고 훌륭한 창의력과 그것을 믿어서 관철시키는 의지로 보여준 그런 또 노작으로 이 영화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이례적인 블랙 코미디 영화로서 오늘 그 굿뉴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추천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또 다른 훌륭한 영화의 예를 들 수 있다면 바로 애덤 맥케이 영화들을 떠올릴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빅셔트 같은 작품, 바이스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또 차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변성현 감독의 이 영화하고는. 그런 걸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더군다나 이 두 작품도 뛰어난 그런 정치 블랙 코미디니까 혹은 경제 쪽을 다루게 된 그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블랙 코미디니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쇼트와 바이스는 장르 통합 월정의 BT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별점이 굉장히 상위권이었잖아요. 네. 그 사실상 이제 저희가 곧 12월이어가지고 네. 올해 한국 영화 베스트 10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아, 그 사이에 이걸 네. 뛰어넘는 영화들도 나올 수 있을까요? 2달도 안 남았죠? 한 달, 거의 한달 가까이. 근데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올해 굉장히 한국 영화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주춤한 시기였죠. 좋은 작품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근데 하반기 들어서 오늘 꼭 지금 말씀드린 이 영화뿐만 아니더라도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한국 영화 베스트 10이 나오기 전까지 훌륭한 한국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주말도 가능, 야간도 가능, 오늘도 가능.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365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